안녕하세요. LA의 존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출근 시간에 맞춰서요. 테슬라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이 오후 시간 여러분 퇴근하실 때는 사실은 빅테크 소식 제가 알려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테슬라가 워낙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테슬라에 당분간 좀 집중하고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때에 주말 정도에는 빅테크 소식도 함께 곁들여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테슬라 in, 포드 out이라고 하는 아주 과격한 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었어요, 이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모건 스탠리가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요, 자, 노르웨이에 대한 전기차 침투율, 그리고 뉴욕과 관련된, 그리고 인도와 관련된 최근에 제가 빈번하게 다뤄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모건 스탠리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그 투자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가요, 노르웨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 노르웨이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8월 달만 놓고 봤을 때에 무려 72%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난 사실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대 중에 7대가 전기차로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을요, 사실은 미국과 비교를 하는데 미국이 대략 2040년이나 되어야 이룰 수 있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전체 차량의 70% 이상 이른다? 이게 미국이 이 정도 이르려면 2040년이나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전기차 지금 침투를 얘기할 때에 순수 전기차만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아니고요, 플러그인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럽의 폭스바겐 같은 전통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팔려고 할 때, 전기차 시장에 침투할 때에 어정쩡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연기관차에다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다 얘기를 하는 면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노르웨이는 정말 순수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가솔린 사용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오직 순수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에 72%를 찍고 있다라는 거고요. 20년 이상이나 미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점인데, 이러한 상징적인 노르웨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만 지금 되고 있는 노르웨이 시장에서 테슬라의 모델 Y가 지난 8월 달에 처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진출하자마자 1등을 해버렸죠. 넘버원 1등 차가 됐다라는 건 저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요, 테슬라가 노르웨이 같은 완전 전기차만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시장에서 1등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건 스탠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베를린 공장에서 테슬라가 차량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정말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하이 공장에서 정말 멀리서 힘들게 수출을 했잖아요. 그럼 그 관세 뭐 이런 것들이 다 20% 이상이 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베를린 공장, 유럽에서 직접 생산해서 노르웨이다, 독일이다, 유럽 전역에다 뿌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장악될지, 테슬라가 어떻게 침투할지가 정말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요, 주가는 펌핑이 된다라고 하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점을 또 지적하고 있냐면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의 샘플링 나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평가를 할 때, 그리고 다른 세계를 얘기할 때 노르웨이는 굉장히 구체적인 example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사실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대략 500만 명 이상 넘는 국가인데, 이 국가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72%의 전기차로 전환됐다, 완전히 탈바꿈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좀 작게 본다면 유럽의 각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파리다, 또 런던이다,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러한 도시들이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이처럼 한순간에 전기차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유럽의 각 도시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내연기관차들이 소위 말해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깔고 있죠. 그리고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연기관차의 종말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바뀌어버리고 전기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노르웨이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투자, 즉 테슬라
테슬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뉴욕시가 2035년도가 되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자, 어저께 사실은 이 뉴욕 시장이 이걸 사인을 했거든요. 이 법안에.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흐름 자체는 캘리포니아의 그 결정, 대담한 결정이죠. 캘리포니아는 언제부터 금지하냐면 2030년도까지입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은 내연기관차들에게는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현재 뉴욕시가 지금 현재 뉴욕 전체에 이 세단이죠. 보통 우리가 타고 다니는 소나타나 미국의 캠리나 이런 차들 있잖아요. 이런 소위 말해서 경차들이 현재 뉴욕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6.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차들이 미국 전체의 6.1%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11%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이 둘이 합치면요, 거의 2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 우리 보통 일반 세단 같은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캘리포니아와 뉴욕만 합쳐더라도 대략 20%가 되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겐 사실은 충격적이고 더 빨리 지금 변화를 이뤄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 테슬라에겐 정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동부를 대표하는 뉴욕, 서부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이 두 거대한 지역들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그 이제 시간을 점점 더 앞당기고 있는 중인데요. 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 두 거대 도시들이 이러한 흐름을 간다면요, 미국의 다른 주나 도시들이 따라오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지금 급격한 변화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기업은 테슬라라고 모건 스탠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the most profitable companies in the world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변화에서. 왜냐하면요, 테슬라가 포지셔닝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vertical integration, 수직 통합적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금 조달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 공급에 있어서도 뭐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켓 포지션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 이 세 개의 거대 시장을 현재 공장을 통해서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테슬라가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두 개의 모델이 압도하고 있잖아요. 두 개의 모델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모델 3와 모델 Y가 지배적인데 앞으로 모델의 변화가 올 거라는 거죠. 확장이 올 거라는 거죠. 모델 지금 현재 출시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이버 트럭이죠. 그리고 셈이죠. 벤이죠. 이러한 확대가 되게 되면 테슬라의 시장 잠식력이 앞으로 이 변화에 가장 압도적인 그런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다음으로 언급한 내용은요, 인도 시장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Exit Ford, Enter Tesla. 즉, 이 무슨 말입니까? 포드가 아웃되고 테슬라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즉, 포드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테슬라가 그 자리를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사실 포드 입장이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요. 포드가 어저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 시장에서 모든 제조 공장을 철수한다, 다 접는다라고 발표를 했죠. 왜냐하면요,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손실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딘 성장, 그리고 경쟁 그 시장 안에서 높은 물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포드가 사실 감내하기가 너무 힘든 지금 상황에서 철수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입장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 인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마켓을 잃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 인도를 떠나고 있는 포드에 비하면요, 테슬라는 오히려 인도를 향해서 엄청난 지금 야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인도 시장의 테슬라의 움직임들을 말씀드렸고, 공장도 지금 지으려고 하는 준비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인도 시장은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중국과 더불어 향후 앞으로 10년, 2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장이 인도인데, 이런 인도 시장을 떠나는 포드를 보게 되면요. 그리고 포드가 떠난 자리에 테슬라가 인한다라고 하는, 테슬라 들어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지금 정말 급변하고 있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이 시대에서 승자와 실패자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 시장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사실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전기차 시장이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은 전기차 침투력 뭐고 얘기할 게 없죠. 자, 그런데요.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뒤를 놓고 본다면요. 인도는 엄청난 메이저 마켓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자, 지금 대충 만들어 놓은 데이터만 보더라도요. 202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대략 매년 31%씩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죠. 전기차의 그 성장 속도가 31%씩 성장한다는 거죠, 매년. 자, 그리고요, 전기차 침투율만 놓고 보더라도요, 2025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5%에서 85%까지 성장할 거라는 거죠. 4년 뒤에 인도 시장에 5%밖에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죠. 그런데 2040년도가 되면 대략 한 17년, 20년 안에는 인도 시장이 85%가 전기차 침투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인도의 5%만 해도 많은 건데요. 2040년도가 되면은 85%가 전기차로 바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시장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인도 시장을 장악해 간다면요. 전 상상을 이거 못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앞으로 테슬라가 혜택을 얻게 된다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요, 투자자들에게 좋은 충고를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요. 현재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Underestimate Tesla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량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수직 통합 플랫폼 안에서 한 번에 모든 차를, 전기차를 다 찍어내고 있다라는 지점, 그리고 배터리의 raw material이죠. 즉 배터리 안에 인산 철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raw material까지를 다 테슬라는 준비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회사, 즉 AI 회사까지 지금 겸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본다고 했을 때 이 테슬라의 가치를 너무나도 우리가 가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회사인데, 그러면서요, 저는 이 초록색으로 제가 그린라이트로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보면요, 더 사실은 저 가슴을 때리는 얘기가 뭐냐면, in our modeling, 즉 모든 기관들은요, 자신들이 돌리고 있는 모델링이 있거든요. 이 모델링을 돌려보니까 우리 모건 스탠리마저도 어쩌면 테슬라라고 하는 이 기업을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 사실은 너무 많은 투자들이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절대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레이전기스TV였습니다.